우리가 옛날에 그 기후변화 포스트 딱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뭐였죠? 지구가 아파요. 아, 예. 어떻게 다 알고 계시네. 너무 진짜 강하게 있었어. 주입식. 진짜로. 근데 문제는 지구가 아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거죠. 최근에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지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막 이제 활발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뉴욕 시립대학교 퀸스 칼리지라는 데에서 허리케인 샌디가 태아의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이제 엄마 뱃속에서 겪었던 그 허리케인의 그 간접적 경험이 아이의 뇌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태아 때 이 허리케인에 노출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서 ADHD 위험이 60배. 응? 60배? 그다음에 행동장애 위험이 20배. 어머. 여자아이는 불안장애 위험이 20배, 우울증 위험이 30배 이렇게 증가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데도 그 그렇죠. 모든 환경이 다 이게 직접적으로 닿는 거예요? 예, 저도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 우리가 뭐 태교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얘기네. 예,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보고 심지어 이제 또 다른 연구에서 보면 이런 극한 기온 폭염이라든지 한파라든지 이런 것들에 노출되면 조산 위험이 평균 60% 이상 증가한다고 또 알려져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 저는 그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후학자들께서는 그래서 요즘 자녀를 안 가지신다고. 안 돼. 미래가 너무 지금 비관적으로 예측이 돼서. 저는 이제 근데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 세대도 분명히 중요한데 미래 세대의 일이라고 하는 순간 어쩌면 이제 이거는 내 일이 아니야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뒤로 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성인인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들어질 거예요. 어른들은 그래도 이제 갖출 게 다 갖춰져 있고 네. 저희는 괜찮지 않을까요? 네네, 그렇죠. 폭염이나 이런 폭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너무 폭염이 심하다 에어컨 틀면 되고 폭우가 올 때 안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전염병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코로나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했잖아요. 전염병이 얼마나 사회를 바꿔놓을 수 있고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지. 근데 지난 2010년 이전에 국내에서는 한 번도 발생 안 했던 라임병이라는 게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이 발병을 했어요. 라임병이 라임병이란 거는 이제 진드기가 전파하는 질병이에요. 진드기가 사람을 물면 감염이 발생해서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심하면 뭐 부정맥, 뭐 기억상실, 안면마비 이런 것까지 온다고 해요. 심하네. 또 하나는 이제 말라리아.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많은 정부의 사업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다시 이제 환자가 늘어나고 있죠. 다시요? 예. 왜냐하면 이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온난화가 되면서 이제 겨울이 줄고 진드기와 모기 이런 것들 매개체, 이 질병을 전할 수 있는 매개체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더 이런 것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사람이 싸워야 될 적이 계속 늘어나네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이제 식량 문제, 뭐 사람의 건강, 태아 문제, 우리의 여가 활동, 뭐 올림픽까지 기후변화가 주는 영향이 되게 광범위한데요. 전 세계에 걸쳐 지금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고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며칠 전이죠. 불과 며칠 전. 아마 뉴스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사막의 도시 두바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홍수? 홍수가 났죠. 이렇게 많이 왔다고요? 이렇게? 두바이가? 상상이 안 가, 근데. 이제 두바이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1년 내내 거의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인데 2년치 양이 한 160mm 정도 되는데 그게 한 12시간 만에 내린 거예요. 네? 두바이에 배수 시설이 있나요? 그래서 날씨가 건조하고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배수 관망 같은 거는 신경을 안 쓰죠. 그래서 다 잠겼구나. 네, 그렇습니다. 단 50mm 정도만 비가 와도 도시의 배수 용량이 꽉 차버리는 그렇게 설계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많은 160mm 비가 그것도 12시간 만에 왔기 때문에 홍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22년 유럽 전역이
폭염으로 엄청나게 큰 몸살을 앓았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곳곳에서 사상 최고의 기록을 계속 갈아치웠죠.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40.3도 찍으면서 영국 역사상 최고 기록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와 미쳤다. 40.3도도. 당시 이제 영국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와 철도 휘었어. 어머, 녹은 거야? 도로도 휘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그런 폭염뿐만 아니라 그 지구 완전 반대편인 호주에서도 엄청 큰 산불이 났었어요. 그죠? 아유, 그때 산불로 소실된 면적이 거의 한반도 면적과 유사합니다. 아, 이때 이제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헐리우드 배우가 피해를 봤습니다. 헐리우드 빼면은 호주 사람 러셀 크로우. 러셀 크로우? 러셀 크로우가 왜요? 러셀 크로우가 이제 호주에 집이 있는데 산불로 인해서 별장 두 채가 완전히 다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러셀 크로우는 이제 골든글로브상 시상식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게 된 거죠. 큰일 안 나온 게 다행이지. 그래서 이제 당시 러셀 크로우가 시상식에 가지 못하고 제니퍼 애니스톤이 수상 소감을 이제 대신 낭독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제니퍼 애니스톤이 했던 낭독이 되게 조금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수하지 마라. 지금 호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비극은 기후변화 때문이다.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줬을 것 같아요. 이미 세계 각국이 이제 각종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심한 피해를 입고 있고, 자, 이게 보면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정도죠. 와. 너무 빨리 올라간다. 확 올라간다, 저기 뒤에. 저 파란색이 산업화 이후의 온도고 초록색이 산업화 이전의 온도인데, 지금처럼 저렇게 약 100년 동안 1도 이상 올라가는 적은 인류의 역사상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없네요. 자, 그럼 이제 지구가 지금 이렇게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데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온도를 1.5도 이상 올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자. 아, 이제 저기서 멈추자.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미 올해 2월 그 지난 약 12개월, 1년 동안의 평균 기온을 보면 네. 산업화 이후 1.52도를 찍은 거예요. 왜? 그럼 국제사회가 약속했던 마지노선을 이제 처음 초과해버린 거죠. 올해 2월에. 아, 넘었구나. 굉장히 빠른 건가? 예, 빠르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유엔이 기후변화 협약을 이끌고 있는 사무총장인 사이먼 스타일 이분께서 지구를 구할 시간이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다. 뭐 이렇게 경고를 하긴 했어요. 원래는 파리 협약에서는 2도를 얘기했어요.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후 2도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계속해서 이 2도라는 걸 설정하고 우리가 보니까 2도가 과연 적절한 숫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너무 높지. 그래서 이제 더 연구를 해보니까 2도까지 가도 큰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1.5도로 낮추자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기했던 파리 협약에서 말했던 2도가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사람 체온이 거의 뭐 그 1도에서 거의 뭐 생사를 오갈 정도로 막 바뀌기도 하니까 체감되는 뭔가 위험이 감지될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했을 때 전 세계 도시 인구 중 약 4억 1천만 명이 물 부족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아, 물 부족. 우리가 더 이상 2도 올라가게 되면 2도씩 올라갈 때 더 이상 못 먹게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 감자, 온도가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옥수수, 뭐 고추, 배추 이런 재배가 힘들어지죠. 쌀은요? 제일 중요한 쌀. 쌀이 정말 중요해가지고. 쌀도 문제가 생깁니다. 다 문제가 생기는구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식량으로 인한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식량 전쟁이 엄청나지겠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북극곰 걱정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된다.
진짜. 와닿았어. 방금 우리 2도 얘기를 했는데 1도 더 올라가서 만약에 3도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그러면 인간이 버티지를 못할 것 같은데요? 아, 그럼 해수면. 자, 3도가 오르면 아주 충격적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타 죽나요? 3도가 올랐을 때 잠기게 될 지역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어요. 물에 잠기는 지역이요? 잠긴다고요? 네네. 여기 다 잠겨. 상암도 있어. 그래서 여기 우리 촬영 못 한다는 얘기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이곳 상암동도 상당 부분 물에 잠기게 됩니다. 아니, 서울이 잠기는 건 예상도 못했는데? 인천, 김포, 뭐 부천, 특히 이런 데 피해가 크죠. 뭐 함부로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100% 이게 맞아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후변화에 있어서 사실은 제일 걱정해야 될 거는 사계절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사계절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지금 입고 있는 옷, 먹는 음식, 그다음에 학교의 교육, 사회 경제 시스템 다 사계절에 맞춰져 네,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경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옷만 갈아입으면 되나요?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그럼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온도 상승의 영향을 받는데 앞으로 그럼 지구 기온이 얼마나 더 올라갈까요? 개인적으로 0.5도 올랐으면 좋겠는데. 지금 1.5도잖아요. 네. 근데 1도가 올라가도 2.5도가 된단 말이에요. 예, 2도까지만 갑시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뭐 제가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저도.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6도보다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과학진들도 있어요. 6도요?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아예? 정말 아니야? 6도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6도 이상 올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그러면 뭐 우리도 예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세상을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이 지구의 생태계가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반 정도를 흡수해줘요. 육상 생태계, 나무가 뭐 한 25%, 네. 바다가 한 25%. 그러면 나무를 좀 많이 심어서 그래서 나무 많이 심으면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나 바다 생물, 그다음에 바다의 물리적 작용으로 해서 흡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온난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생태계의 흡수 능력이 점점 떨어져요. 이 마치 나무가 힘들어서 시들시들해서 푸릇푸릇 안 하는 거예요. 아마 한여름에 폭염 심할 때 이렇게 도심에 걸어가다 보면 물주머니 같은 거 차고 있는 나무 보신 적 있어요? 네네네. 네. 물주머니를 안 달면 초록색이 안 나타나요. 저는 그 나무 병 걸리지 말라고 수액인 줄 알았는데 그냥 물이었군요. 그것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배출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북극에는 보면 그 북위 60도 이상 2년 이상 땅이 이제 0도씨 이하로 얼어 있는 땅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2년 이상으로 0도 이하를 유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거죠. 근데 이 영구 동토층의 면적이 줄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 땅이 녹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메탄, 그 온실가스가 터져 나오면 이거는 기후위기의 또 다른 시한폭탄이 됩니다.